자, 이번에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시스템 보안에서 보안 쪽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일단은 사용자 관리에 대한 내용을 들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접속을 한 상태에서는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이런 부분을 보안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이 시스템 보안에서는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하려는 네트워크 보안은 많은 보안적인 이슈가 네트워크 쪽으로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이 네트워크상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일 때 외부에 있는 사용자가, 외부에 있는 시스템을 통한 사용자가 이 해당되는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자원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이 접속을, 외부로부터의 접속을 허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측면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네트워크 보안에서는 그런 측면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네트워크 보안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내용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서 수행 중인 네트워크 서버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는 측면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서 수행 중인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어떠한 구조 안에서 움직여지는지 이 측면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은 대부분 서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해당되는 시스템에서 프로세스가 수행이 되고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서버용의 목적을 가지고 프로세스가 수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예전에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사용하던 워드 프로세스 같은 거, 아리안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은 로컬에서만의 어떤 움직임을 갖는 프로그램이죠. 자, 그렇지만 유닉스나 리눅스가 서버용으로 사용이 된다는 측면은 사실은 네트워크가 연계가 돼서 클라이언트 서버적인 측면으로 뭔가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워드 프로세스처럼 로컬의 시스템에서만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자, 다시 이제 이거를 바꿔보면, 그렇다면 유닉스나 리눅스에는 많은 서버용의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서버용의 프로그램들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걸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웹서버, HTTP 서버죠. 웹서버라든가 FTP 서버라든가 텔레 서버, 이러한 서버용의 프로그램들이 유닉스나 리눅스 환경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반 시스템에서 수행 중인 와스 서버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서버죠. 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가 이런 서버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유닉스에서 수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임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 우리 본문에서 여러 번 나왔죠. 신용정보 검색 서버. 자, 이 서버 프로그램도 서버 프로세스와 클라이언트 프로세스로 나뉘어지는 거고요. 신용정보 검색 서버 프로세스와 같은 경우에는 유닉스나 또는 리눅스에서도 수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러한 서버 프로세스들은 다 외부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버 프로세스에 대한 구조를 설명을 한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네트워크적인 기반하에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수행 중인 서버 프로세스, 즉 네트워크 서버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좀 전에 열거했던 FTP 서버라든가 웹서버라든가 텔레 서버, 이런 네트워크 서버 프로그램들은 하는 일은 다르지만 대부분 구조적으로는 비슷한 로직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슈도코드 형태로 플로우 차트 형태로 그 네트워크 서버 프로그램의 구조를 설명을 해놓은 건데요. 일단은 이러한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수행 중인 서버 프로그램들은 데몬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령과 같이 존재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메모리상에 가만히 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동기화가 돼서 해당되는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가만히 있는 이런 측면이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그 부분을 프로그램상에서 이제 데몬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네트워크 서버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데몬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러한 데몬으로 만드는 과정의 로직이 나와야 되겠죠. 함수로 만들어 놨다. 그러면 make 데몬, 이러한 로직들이 수행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프로세스들은 네트워크와 관련된 네트워크 서버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일단 소켓을 생성을 해야 되겠죠. 소켓을 생성하는 과정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을 구별하기 위한 포트가 배정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웹서버는 80이다, FTP 서버는 21이다, 텔넷 서버는 23이다. 이러한 소켓에 대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구별하기 위한 유일한 인덱스 역할을 하는 이 소켓을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가지고 리스닝 소켓, 귀 기울여주는 소켓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소켓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루프로 들어가게 되죠. 자, 루프 안에서 언제 연결이 올지 모르는 네트워크적인 연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집의 컴퓨터에 웹서버를 설치했다. 사실은 그 웹서버를 수행을 하면 이렇게 데몬 과정을 수행을 하고 80번으로 웹서버를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웹브라우저로 접속이 오기를 루프 안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자, 이렇지만 우리 집에 있는 웹서버는 아주 잘 알려진 사이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가도 한 명도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어쨌든 무한대로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연결이 올 때까지. 자, 어느 시점에 80번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 집으로 접속이 이루어졌다. 그럼 루프에서 빠져나와서 이게 TCP냐 UDP냐에 따라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연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웹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우리 웹서버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브라우저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한 일을 하는 태스크가 수행이 되게 되죠. 자, 이 태스크를 직접 루프를 하던 프로세스가 수행을 한다면 이 부분은 시퀀셜한 서버의 움직임이 되게 됩니다. 서버는 1:n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퍼포먼스가 높도록 프로세스의 구조를 만든다면 동시에 웹브라우저가 이 웹서버로 접속이 되더라도 서비스가 동시에 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려면은 어떤 것이 좋으냐, 다시 또 다른 연결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는 다시 루프로 올라가서 기다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하나의 태스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 형태로 만들든 아니면 프로세스 형태로 만들든 뭔가 실질적으로 이 본연의 일을 여기서 기다리다가 외부로부터의 어떤 서비스 요청이 왔을 때 해당되는 이 프로세스의 본연의 일을 해주기 위한 태스크는 별도로 만들어내서 스레드로 또는 프로세스로 해당되는 일을 시키는 거고요. 실제 이 부분을 이제 자식 프로세서라고, 차일드 프로세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래 이런 일을 하던 메인의 프로세스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루프를 기다리는 거죠. 루프 안에서 연결 요청을 기다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태스크가 좀 장시간 서비스를 해야 된다. 자, 그때 외부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3군데에서 연결 요청이 왔다. 자,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 뭔가를 처리하는 태스크 프로세스는 3개가 수행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부모 프로세스는 다시 여기에서 또 다른 연결을 기다리고 있겠죠. 자, 이러다가 외부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연결을 접속을 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었던 차일드 프로세스, 뭔가 일을 해주는 태스크를 수행하는 프로세스도 이렇게 하나씩 죽어가겠죠. 그래서 이 차일드 프로세스는 늘었다가 줄었다가 외부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개수에 맞춰서 동등하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측면으로 수행이 될 거고요. 외부에 있는 서비스 요청이 모두 다 종료가 됐다면 다시 루프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서버 프로세스만 남아있겠죠. 자, 이런 측면으로 네트워크 서버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수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데몬으로 만들고 소켓을 생성해서 기다리고 있고 루프 안에서 연결 요청이 오면 해당되는 일을 수행을 해주는데 이 수행하는 요 부분이 FTP가 하는 일이 다르고요. 웹서버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르고 텔넷 서버가 해주는 일이 다르겠죠. 그래서 실제 무엇을 해주기 위한 프로세스냐, 요 부분, 두잇이라는 부분, 뭔가 해야 되는 부분만 다른 거고 이 네트워크 서버의 골격은 대부분 이러한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신용정보 검색 서버조차도 이러한 구조 속에서 움직이면서 뭔가 신용정보를 전달해주는 그 서비스는 일만 다를 뿐이지 이 위에 있는 구조는 같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게 뭐가 문제인 거냐? 자, 이 구조를 이제 뭔가 문제시해 보면 이렇게 보시죠. 하나의 서버가 있고요. 그 서버에는
FTP 서버도 있고요. 떠 있고요. 텔넷 서버도 떠 있고, 웹 서버도 떠 있고, 신용정보 검색 서버도 떠 있고, 이렇게 많은 서버들이 떠 있다라고 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서버들은 모두 루프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작에 멈춰 있겠죠. 그러다가 해당되는 서버로 뭔가 연결이 이루어졌다면 요 시점에 뭔가 하나의 태스크가 만들어져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겠죠. 그리고 끝나면 다시 또 루프 안에서 수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빈번하게 서비스가 요청이 올 수도 있지만 사실 10개의 네트워크 서버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떠 있는데 모두 다 메모리를 잠식을 하고 있겠죠.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프로세스들은 뭘 하고 있느냐? 루프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장 어떤 일을 수행을 하는 단계도 아닌데 메모리를 그냥 잠식을 하면서 10개의 서버가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버의 대부분의 로직들은 또 다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틀린 점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하는 태스크를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 FTP, 텔넷, 웹서버 하는 일은 각각 다르겠죠. 뭘 해주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로직이 각각 다를 거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식별해주는 소켓 번호가 각각 다르겠죠. 이러한 두 가지만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의 자원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 서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의 머신에 10개의 서버가 모두 똑같이 거의 대부분의 똑같은 로직을 가지고 메모리에 그냥 의미 없이 떠 있을 거냐, 이 부분에서 뭔가 효율성을 찾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것이 뭐냐, 서버의 서버, 슈퍼 서버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슈퍼 서버, iNetD 서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기본적인 이런 네트워크 서버 프로그램들의 구조를 설명을 드리고 얘네들의 단점을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제서 뭐죠? 우측에서 이제 iNetD 서버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 구조가 이렇게 바뀌면서 슈퍼 서버의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지식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서버의 움직임이 어떠냐, 그리고 얘네들은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해보면 공통된 루틴을 수행하지만 서버 프로세스가 개별적으로 실행이 된다, 존재한다, 메모리에 잠식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바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클라이언트의 연결 요청이 있을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고 있다. 쓸데없이 메모리를 차지하고 그냥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 슈퍼 서버, 서버의 서버를 만들어서 이러한 일들을 하도록.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서버죠. 다 FTP, 텔넷, 웹서버, 다 신용정보 검색 서버, 다 서버급입니다. 이런 서버들을 대표해서 하나의 서버를 통해서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시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버죠. 이 서버들을 대행을 하기 때문에 서버의 서버라는 거죠. 그래서 슈퍼 서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프로세스의 이름은 뭐냐? iNetD라는 프로세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iNetD라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서버로서 존재하던 일들을 이렇게 하나의 서버로 대행을 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을 iNetD 서버의 구조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죠. 사실은 대부분이 이전에 봤던 이쪽에서 하나의 서버가 하던 일과 대부분 유사한데요. 한번 보시죠. 자, 데몬을 만드는 과정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켓을 생성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뭔가 좀 반복적으로 소켓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 iNetD 서버를 통해서 10개의 서버의 역할을 수행을 시킬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각각의 서버들은 자기를 알리기 위한 고유한 포트를 가지고 있었겠죠. 자, 10개의 서버를 대행한다면 얘네들의 포트는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값이 다른 10개의 포트가 존재했겠죠. 이 포트를 가지고 하나의 서버가 네트워크 서버로 존재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여기에서 리스닝 소켓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왔지만 이제는 그거를 하나의 서버가 대행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etc 밑에 inetd.conf라는 파일에는 이 iNetD 서버가 어떤 프로그램들의 서버의 서버 역할을 하는지 이 iNetD conf의 구조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NetD 서버가 데몬 과정을 수행을 한 다음에 이
inet.conf 파일을 참조해서 이 안에 있는 각각 이런 서버들의 정보가 들어있겠죠. 이 정보들이 사용하는 포트가 나열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대행해주는 서버의 개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뭘 해야 되나요? 리스닝 서버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연결을 맺어줄 수 있는 서버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당연하겠죠. 사실 이러한 로직이 개별적으로 각각 일어나면서 포트의 값이 달랐었는데 포트를 달리하면서 하나의 서버가 그거를 10번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정보는 inet.conf에 있다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을 참조해서 10번의 연결을 맺어줄 수 있는 각각의 서버들의 리스닝 소켓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의 프로세스가 대표적으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어떠한 이점이 생겼느냐. 메모리상에는 이 inet 서버 하나만 자리를 잡겠죠. 똑같은 일을 하던 10개의 서버가 메모리에 자리 잡던 일들이 없어지는 거고요. 하나의 서버가 10개의 포트를 만들어놓은, 소켓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겠죠. 자, 이런 시점에 여기에는 10개의,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10개라고 보죠. 자, 이 부분이 웹서버에 대한 80번으로 연결을 해오는 걸 기다리는, 뭔가 식별자라고 해보죠. 어느 시점에 웹브라우저가 이 시스템으로 접속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여기에 있는 FTP, 웹서버가 이런 처리를 통해서 태스크를 만들고 자기는 다시 올라가고 이런 일을 했겠지만 이제는 inet 서버가 접속 요청이 왔을 때 80번, 21번, 23번 여러 개의 어떤 식별자들이 있는데 80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를 감지를 했겠죠. 자, 그렇다면 웹서버로 연결이 온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뭘 해야 되죠? 웹서버로 왔기 때문에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태스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뭘로 구별하나요? 여기에 있는 이 식별자 각각마다 웹서버용, FTP용, 텔넷용의 소켓들이 만들어졌고 브라우저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브라우저는 웹서버로 접속하는 거고요. 80번의 그 리스닝 소켓으로 연결 요청이 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식별자로 해서 얘니까 웹서버에 어떤 요청이 왔구나. 그럼 웹 서비스를 해주는 태스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나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의 웹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태스크를 만들어내고요. 실제 inet 서버는 다시 올라가서 루프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구조는 포트를 여러 개 사용해서 리스닝 소켓을 여러 개 가지고 이러한 하나의 프로세스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어떤 일을 헤드로 수행하고 나는 다시 올라가서 기다리느냐. 이런 부분은 요 옆에 있었던 하나의 서버의 구조와 동일하고요. 다만 두 부분이 다르겠죠. 뭐냐면 이렇게 각각 일을 하던 부분들에서 아까 제가 두 부분이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대부분 같은데 첫 번째가 포트 값이 다르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는 태스크, 두잇을 수행해 주는 부분이 다르다. 그렇지만 이거를 하나의 서비스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달랐던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루프를 돌면서 리스닝 소켓 여러 개 각각의 포트를 가지고 만드는 과정 거쳤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소켓으로 연결 요청이 왔냐에 따라서 이 태스크들 FTP용, 텔넷용, 웹서버용의 서비스를 실제 요청이 온 시점에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당되는 태스크를 수행을 시켜준다는 거죠. 자, 언뜻 보면 동일한 구조죠. 다만 이런 여러 개의 일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개의 소켓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만 다른 거고 어쨌든 inet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서버의 서버, 네트워크 서버의 서버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의 유닉스 시스템의 자원에 대한 효율성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inet 서버에 대한 구조를 또는 이 서비스 방식을 설명을 해주면서 보안에 대한 내용으로 고민을 해보게 하려는 거. 이게 네트워크 보안에서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이제 보안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기본적인 하나의 네트워크 서버의 움직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inet 서버에 대한 필요성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inet 서버를 통해서 어떠한 보안적인 이점을 얻을 수가 있는 거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보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inet 서버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inet 서버의 필요성이나 내부적인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inet 서버가 참조하는 inet.conf라는 파일의 구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보안적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inet 프로세스를 통해서 각각 개별적인 서버들의 서버 역할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inet 서버에게 뭔가 정보를 줘야 되겠죠. 자, 그 정보를 주는 역할을 inet.conf라는 파일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inet.conf 파일에는 각각 서비스어는 그 프로세스마다 한 줄씩 이렇게 해당되는 그 서비스에 대한 환경 정보를 기록을 해주고 inet 서버가 그걸 참조해서 그대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7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의 서비스에 하나의 라인씩 이렇게 기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죠. 서비스명, 소켓의 타입, 뭐 프로토콜, TCP냐, UDP냐, 플래그, 그 다음에 실제 연결 요청이 왔을 때 사용자 계정을 뭘로 해서 서비스를 수행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수행을 해주는 그 서비스의 태스크죠. 그 두잇, 태스크는 어느 경로의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느냐, 그리고 얘를 수행을 해줄 때 인자를 뭘로 해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정보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 inet.conf에는 포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읽어서 inet 서버가 반복적으로 서비스해야 되는 개수만큼 리스닝 소켓을 만든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포트에 대한 내용은 없죠. 자, 포트라는 부분은 사실은 좀 간접적으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etc 밑에 서비스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에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포트를 기록을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명을 인덱스로 해서 이 파일로 가보면 해당되는 서비스에 대한 포트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와서 inet 서버가 리스닝 소켓을 대신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구조로 해서 inet.conf에 기록을 해두면 inet 서버가 이 정보를 읽어서 대신 서버의 서버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즉, 여기에 있는 실제 태스크를 수행을 대신해서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인자를 가지고 이 패스에 있는 프로그램을 대신 수행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 패스들이 FTP라든가 텔넷이라든가 웹서비스, 해당되는 태스크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의 경로 인자들이 들어가겠죠. 자, 이래서 실제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FTP라든가 텔넷 프로그램 외에도 우리가 본문에서 설명했던 신용정보 검색 시스템 조차도 이러한 포맷에 맞춰서 inet.conf에 나열을 해주면 이 inet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대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안적인 측면으로 다시 넘어가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은 부팅되는 과정에서 etc 밑에 있는 RC 디렉토리를 참조하죠. 그래서 레벨별로 해당되는 레벨에 해당되는 스크립트들을 수행을 하면서 자기 레벨에 맞는 환경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유닉스 시스템이나 리눅스 시스템은 네트워크적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세스들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운영체제를 제대로 어드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다면 문제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프로그램들이 자동적으로 수행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데몬 프로세스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알 수도 없는 거고요. 자, 그렇게 뜬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네트워크적으로 취약한 프로그램도 자동으로 수행이 됐다. 자, 이렇다면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을 받을 소지가 매우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네트워크 보안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inet 서버를 통해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어떤 프로세스를 대행해서 서비스를 할 거냐, etc 밑에 있는 inet.conf 파일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우리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할 부분들 또는 잘 알려진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여기에는 7개의 필드에 맞춰서 나열을 해주면 inet 서버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명시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 보면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시스템이 서비스할 수 있는 그 inet.conf 안에 그 서비스할 수 있는 서비스명의 목록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보안에 취약하거나 굳이 우리 시스템에서 서비스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들이 있다면 이렇게 inet.conf 파일에서 샵을 통해서 주석 처리를 해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샵은 주석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inet 서버가 수행이 돼서
이 inet.conf 파일을 참조하더라도 이렇게 주석 처리된 부분은 사실은 대행해서 서비스를 하지 않는 거고요.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 시스템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럼으로써 명확하게 서비스할 부분, 서비스를 하지 않을 부분을 이 inet.conf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일봉유연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관리적인 효율성까지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원에 대한 효율성도 inet 프로세스를 사용함으로써 역시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왜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느냐? 좀 일반적인 단적으로 보면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서비스 해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운영상 우리 환경에서 볼 때는 운영상 불필요한 프로세스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프로세스들은 굳이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겠죠. inet.conf 파일에서 주석 처리를 해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으로 서비스 해주는 프로그램들 중에는 핑거라든가 r유저라든가 rstake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 전달을 해주는 그런 용도에 맞게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도 실제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면 내부의 상황을 굳이 외부에 자동으로 알려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자, 이런 서비스도 역시 서비스를 제한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SD 계열의 R로 시작되는 프로세스들, R로그인이라든가 RCP라든가 R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용자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이 좋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닉스에서는 RPC 방식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프로세스들은 역시 또 보안에 좀 취약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RPC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네트워크 프로세스들조차도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inet.conf 파일을 통해서 주석 처리를 통해서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해줌으로써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우리 시스템에서,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그램, 서비스 하지 않을 프로그램을 우리 관리자의 의지대로 명확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그러지 않은 환경보다는 보안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필터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 대한 내용, inet 프로세스를 통해서 또는 inet.conf 파일을 config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한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이 첫 번째로 네트워크 보안적인 측면에서 네트워크 보안을 좀 케어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알아둘 내용으로 일단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inet.conf 또는 inet 파일, 이 슈퍼 서버에 대한 측면을 좀 더 확정적으로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의 어떤 접근을 허락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측면에 좀 더 보안적으로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트워크 보안의 두 번째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것을 차단하는 행위를 우리는 접근 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닉스 시스템 측면에서 본다면 로그인이라든가 파일 접근 권한, 그리고 setUID 이러한 것들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이러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요. 자, 그때 사용되는 프로세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TCP 래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접근 통제를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TCP 래퍼라는 프로그램 역시 앞에서 설명드렸던 inet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여지게 되는데 왜 inet 프로세스가 필요한지는 일단 차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TCP 래퍼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접근을 허락할 건지 통제할 건지를 이 TCP 래퍼 프로그램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클라이언트, 외부로부터의 유닉스나 리눅스 서버를 접속하려는 클라이언트의 IP를 기반으로 해서 관리자가 그러한 IP들을 우리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TCP 래퍼가 참조하는 config 파일에 등록을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유닉스 시스템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TCP 래퍼는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접근을 허락을 하는
그러한 IP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은 etc 밑에 있는 host.allow라는 config 파일에 기록을 해주고요. 자, 반대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IP라든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etc 밑에 있는 host.deny라는 파일에 정의를 함으로써 이 두 개의 파일을 TCP 래퍼 프로그램이 참조를 해서 허락할 IP나 서비스 목록들 또는 허락을 통제할 IP나 서비스 목록들 이런 것들을 이 두 개의 config 파일을 참조해서 그대로 정의되어 있는 대로 TCP 래퍼가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TCP 래퍼가 inet라는 프로세스와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되느냐, 이 측면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면 FTP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보죠. 자, FTP 서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서비스를 요청이 들어오겠죠. 자, 이때 이 FTP 프로그램이 이 A라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해줄 거냐 말 거냐, 먼저 FTP 서버가 구동이 되기 전에 이 앞단에서 그러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이 판단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먼저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FTP 프로그램도 있고요, 텔레 서버 프로그램도 있고, 웹 서버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네트워크 서버 프로그램들,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러한 네트워크 서버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들에게 다 이러한 로직, 허락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일을 판단하는 로직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듈이 추가로 삽입이 된다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졌던 프로그램이든 앞으로 만들 프로그램이든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로직을 담고 있는 뭔가 접속을 해줄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하는, 체크하는 로직이 이 프로그램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면 이 모듈을 추가를 해서 컴파일을 새로 해야 되겠죠. EXE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면 그래도 다행이죠. 해당되는 모듈을 추가를 해서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니까. 자, 근데 문제는 과거에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문제가 되겠죠. 이런 프로그램들을 소스를 입수를 해서 이 모듈을 추가를 해서 매번 다 이렇게 새롭게 컴파일을 해서 다 배포를 해야 되는 거냐? FTP 프로그램이 버전이 하나만 있느냐? 아닌 거죠. 각 벤더별로 뭐 여러 개의 사이트별로 이 FTP 프로그램이 버전별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입수를 해서 또는 다양한 텔넷이라든가 웹서버라든가 FTP 외적인 또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에게 다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좋은 어떤 뭔가를 필터링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좋은 꽁수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죠. inet 데몬을 통해서 서비스를 한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inet 데몬이 있고요. 이 inet 데몬을 통해서 FTP라든가 텔넷이라든가 웹서버라든가 각각의 네트워크 서버들이 실제 수행해줘야 되는 태스크들을 이 inet 서버가 대신 수행을 해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를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러한 기존에 만들어졌던 뭔가를 수행해야 되는 이 태스크들은 그냥 현존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요. 이 inet 서버를 통해서 이런 체크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뭔가 연결시킨다면 사실은 이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굳이 다시 컴파일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확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데서 아이디어가 출발을 해서 이러한 TCP 래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접근 권한을 통제를 하고 싶다면 inet 서버를 통해서 반드시 서비스가 수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TCP 래퍼라는 프로그램과 이 inet 서버 프로그램, 이 둘 사이의 어떤 관계만 잘 맺어준다면 이 뒷단에 FTP 프로그램, 텔레 프로그램, 웹서버 프로그램, 이러한 실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네트워크 서버가 실제 행위를 해줘야 됐던 두잇에 해당되는 이 프로그램들은 굳이 뭔가를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TCP 래퍼 프로그램과 inet 프로그램은 사실은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TCP 래퍼 프로그램을 쓰려면 inet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기반 하에서만 TCP 래퍼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측면으로 이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존에는 클라이언트가 FTP든 텔넷이든 서비스 요청을 하면 inet 데몬이 그걸 받아서 해당되는 두잇을 수행을 해줬죠. 자, 여기에 이제 뭔가 접근 권한을 체크하는 호스트 얼러와
호스트 디나이를 통해서 이 뒷단으로 막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비스를 할 거냐 아니면 차단할 거냐 이런 걸 판단하는 일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요. 자, 클라이언트가 FTP든 텔넷이든 어떤 서비스가 iNet를 통해서 오게 된다면 이 iNet 데모는 etc 밑에 inet.conf라는 파일에 보면 실제 수행을 해야 되는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기록된 정보 7개의 어떤 환경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요. 서비스명, 소켓의 타입, 프로토콜, 플래그, 그 다음에 사용자, 실행 경로, 실행 인자가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서비스 요청이 왔을 때 여기에는 실행 경로를 참조해서 실제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실행 경로를 바꿔버리는 거죠. 뭘로? TCP 래퍼 프로그램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23번으로 서비스 의뢰가 왔기 때문에 inet.conf 파일에 보면 유저 밑에 sb 밑에 in.tellet이라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를 빼버리고 이 부분에 TCP 래퍼 프로그램을 삽입을 한다는 겁니다. 자, FTP 프로그램에도 마찬가지고요. 웹서버 프로그램에도 마찬가지로 다 이 TCP 래퍼 프로그램이 실행 경로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TCP 래퍼라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렇게 TCPD라는 프로그램으로 불려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수행을 해주면 23번이든 21번이든 80번이든 서비스가 요청이 오면 iNet 데모는 그냥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etc 밑에 있는 inet.conf 파일을 참조를 해서 여기에는 실행 경로를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실행을 시키지만 사실은 간접적으로 뭔가 수행이 되는 거죠. 아직 실제 두잇은 수행이 되기 전이고요. iNet 프로세스가 수행시킨 거는 TCP 래퍼 프로그램을 수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TCP 래퍼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에 있는 IP를 참조를 해서 inet.allow, inet.deny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닌 거냐 이거를 판단한 다음에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면 inet 데몬이 이 config 파일을 참조해서 이런 환경 정보를 가지고 해당되는 모듈을 수행했던 것처럼 TCP 래퍼가 다시 한번 두잇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준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실제 접근을 허락하는 경우에 이렇게 수행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접근이 통제된 IP가 기록된 데로부터 서비스 요청이 왔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잇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차단을 시킨다는 거죠. 자, 이론은 간단하죠. 자, 이게 될 수 있었던 거는 iNet라는 데몬이 있기 때문에 이게 TCP 래퍼와 연동이 돼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iNet 데몬은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iNet 데몬이 수행시킨 프로세스는 태스크는 실제 이 실행 경로에 있었던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TCPD라는 TCP 래퍼를 수행을 한 거고요. 이 래퍼 프로그램이 이런 host.allow와 deny 프로그램을 참조해서 실제 수행을 시킬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서 접근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체크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TCP 래퍼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접근 통제에 대한 이점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이 추가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일단 왜 이래야 되는지를 저는 네트워크 서버에 대한 설명을 하고 iNet 서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TCP 래퍼에 대한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적인 서버에 대한 구조도 참조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iNet 서버의 필요성 왜 이래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보안적인 측면에서 접근 통제에 도움이 되는 TCP 래퍼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 TCP 래퍼를 통해서 이 호스트 allow와 호스트 deny가 어떤 측면으로 움직여지는지를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TCP 래퍼가 접근 통제를 위해서 참조하는 호스트 디나이와 호스트 allow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호스트 디나이에는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정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호스트 allow에는 실제 서비스를 허락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각각 두 가지에 대한 정보가 정의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IP에 대한 정보죠. 허락하는 IP냐 아니면 통제하는 IP냐. 자,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정보죠. 허락되는 서비스, 통제되는 서비스 이런 측면으로 정의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디나이에는 모든 걸 all로 두게 되죠.
호스트 언로우가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할 텐데요. 모든 걸 다 올로 막은 거죠. 막았지만 무엇만 호스트 언로우에 정의된 내용만 서비스를 허락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호스트 디나이는 모든 IP와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다 올로 막아놨고요. 그 다음에 일부 열어놓는데 어떤 방식으로 열어놨는지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모든 서비스는 all로 허락을 한답니다. 누구에 대해서? 192.168.1.1이라는 IP에 대해서, 즉 192.168.1.1이라는 IP는 모든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한 거죠. 이를 뺀 나머지는 모두 deny 된 거죠. 자, 두 번째, 텔넷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192.168.1.1이라는 IP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FTP라는 서비스는 1.1, 1.2가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이럼으로써 해석을 해보면 192.168.1.1번은 텔넷이든 FTP 서비스든 모두 서비스가 가능한 거고요. 1.2번은 FTP 서비스만 가능하게 되겠죠. 이를 뺀 나머지 상황은 모두 deni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도메인명을 통해서 IP가 사용이 된 사례인데요. 텔넷 서비스에 대해서 aaa.co.kr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겠다. 자, 해석을 해보면 aaa.co.kr이라는 도메인에 소속한 호스트에 대해서는 텔넷 서비스를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호스트 언로우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보시죠. 이번에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사용이 됐네요. 자,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허락을 할 건데 누구한테? 192.168.1.0라는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든 서비스를 허락을 하겠다. 그 외적으로는 모두 막아버리겠다. 자, 이런 측면이 될 거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모든 서비스나 IP에 대해서 막았는데 호스트 언로우에서는 모두 허락을 할 건데 누구한테? 로컬한테. 즉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에게는 모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측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뭔가를 좀 제외하는 문법이 사용이 됐는데요. 자, 이걸 한번 볼까요? 모두 막았는데 모두 허락을 하겠다. 단 텔넷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막겠다. 제외하겠다. 이런 측면이 되겠죠. 누구에게?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자, 해석을 해보면 모든 호스트에 대해서 텔넷 서비스만 제외하고 다른 서비스는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다. 자, 이런 측면의 내용으로 해석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TCP 래퍼를 활용해서 호스트 디나이나 호스트 언로우를 활용을 해서 명확하게 관리자의 통제 안에서 접근 통제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좀 더 외부로부터의 불특정한 어떤 해킹 조짐에서 그래도 좀 방어막을 치고 실제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네트워크 보안은 또는 이 보안이라는 부분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넓은 범위고요. 복잡한 범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문제점 또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을 설명을 드린 거고 보안에 집중해서는 실질적인 보안에 해당되는 참조 서적을 참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유닉스를 배우는 측면에서 초급자 측면에서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보안 측면으로